안녕하세요. 12프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0.75%를 마켓의 예상대로 올리긴 했는데 주가가 심히 요동치다가 지금 현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S&P 히트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 그린 색깔로 보이지만 이제 곧 이것이 빨간 색깔로 변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핀디즈는 이 코트가 15분 정도 딜레이 되나 본데 현재 마켓은 S&P가 30포인트 정도, 다우가 240포인트 정도, 나스닥이 83포인트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아마 핀디즈도 곧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예상대로 0.75%가 내려갔지만 그것이 좋은 건 아니죠. 주식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1%에서 1.25%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파웰 의장은 애초에 미뤘던 이자율 타겟을 지켜나갈 것 같고요. 이제는 4.5% 정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을 올리고 있지만은 여기에 뉴스에도 나와 있듯이 이자율을 마냥 올릴 수는 없습니다. 또 왜냐하면 미국의 빚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빚이 2조 달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파웰 의장으로서도 사실 딜레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강력히 올리긴 해야 되는데 쉽사리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노동시장이 빨리 식어졌으면 좋겠는데 노동시장도 빨리 식지 않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빨리 식었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시장도 프리미엄이 없어졌을 뿐 부동산 가격 자체는 현재는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파웰 의장도 미칠 노릇이죠. 이자율을 80년대처럼 팍팍 올릴 수도 없고 이자율을 올리면 다른 데가 빵꾸 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돌려막기입니다. 이자율을 올리면 적자가 늘어나고 그 인플레이션 쪽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데 사실 나타나지 않고 있죠. 파웰 의장도 못해먹을 거예요. 아마 지금 미칠 겁니다. 이자율을 이렇게 올렸으면 알아서들 기어서 내려가 줘야 될 텐데 내려가 주지는 않고 아마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없는 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켓을 볼까요? S&P인데요. S&P가 우리가 지켜보던 이 단기 추세선이 완전히 깨졌고요. 이제 이 단기 추세선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이냐? 아마도 전저점으로 향해서 갈 확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안 계속 횡보성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횡보하면서 천천히 말려 죽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단기 트렌드를 보시고 약간 입질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단기성으로 돌려서 많이 내려갔을 때 좀 사고 좀 더 올라오면 팔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전략을 구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횡보성 하락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물렸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기다리면 돌아올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 대신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약한 녀석들, 신생기업들, 적자기업들, 이 기업들을 소폭 다시 반등을 줄 때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금 보유를 늘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켓은 일정한 시간 동안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로 보면 그 그림이 더 확실해지죠. 이 200개월 이동평균선을 보면은요, 사실 지난 100년간 200개월 선을 깨고 200개월 선이 누운 적은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상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켓은 오를 겁니다. 물론 이 닷컴 버블 때의 움직임이나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200개월 선은 계속 지켜지고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보셨듯이 현재는 사실 닷컴 바블이나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비교를 하면은 현재는 귀여운 수준이죠. 우리가 들고 계신 분이 지금 힘든 것은 알겠는데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진정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는 3, 4년이 걸렸고요. 여기는 2, 3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어차피
어차피 팔 수도 없을 만큼 내려갔으면 좋은 회사라면 이제는 추가적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느냐?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과거를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꺾여서 내려가는 시점이 바로 마켓의 발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50개월선이 아직도 상승하고 있는데 마켓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온다면은 50개월선이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우리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저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새로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이거는 너무했다. 이 회사는 어닝이 있고 반드시 다시 좋아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내려간다 싶으실 때 그때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신생기업, 현재는 적자에 있는 기업들을 과감히 정산을 해서 현금을 마련하시고, 물론 또 열심히 일을 하셔서 현금 채굴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현금을 모으셨다가 이런 좋은 기회에 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분명히 다시 올라옵니다. 100년 동안 지켜진 라인입니다. 그렇게 쉽게 부러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50일이나 50개월 선들이 200일이나 200개월 선에서 너무 멀어지면 결국은 이격의 그 하방 압력을 못 이기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이 50개월 선이 확연히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할 즈음에 그때부터 물타기를 하시던 새로운 투자를 하시던 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고요. 숏텀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마켓은 옆으로 흐르면서 조금씩 내려올 확률이 높고요. 결국은 이 이격을 줄여야 됩니다. 횡보장이라도 이 200개월 선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이 간격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리신다면 좋은 매수 타임과 좋은 물타기 하는 시점이 올 테니까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현금 보유를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도 단기적인 차트로 볼 때는 정말 어글리합니다. 정말 못생겼죠? 여기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로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보다도 먼저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마켓은 계속 흐를 거고요. 전 저점을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도 장기적인 관점은 월봉으로 볼 때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이 월봉 20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50개월 선을 깨고 200개월 선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아프죠. 급격하게 내려왔잖아요. 미국보다도 확연히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래도 화끈하니까 내려갈 땐 화끈히 내려오고 또 올라갈 때도 화끈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격이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고민이죠. 이 원달러 차트인데요.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오랜 동안의 저항을 깨고 올라간 것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횡보로 가도 1,400원대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내려와도 오랫동안 이 높은 지점에서 있으면은 많은 수입 품목들이 비싸지고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비싸지면 서민들이 힘들죠. 그래서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오늘 0.75% 올렸으니까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봐야 되겠지만 한국도 반드시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시장은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이자율을 올리고 있고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반등이라는 것이 있죠. 반등을 이용해서 나쁜 종목들은 줄이고 좋은 종목들은 조금씩 보유를 늘려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마켓은 롱텀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들을 아파만 하지 마시고
마시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이용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주가에 매달리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현금을 채굴하셔서 주식 보유를 늘려나갈 수 있는 좋은 찬스니까요. 좋은 회사들이 많이 싸졌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싸질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주식들은 조금씩 보유를 늘려나가시면 반드시 웃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들을 포착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나누고 싶은 종목, 새로운 종목, 아니면 미래를 보는 종목이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특히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도 주위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클로징 벨로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